안녕하십니까. 친한 친구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킴벌리 커버거의 시 첫 구절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안다는 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시로 노래되는 거겠죠. 지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뜻이 알쏭달쏭했던 부동산 용어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안에 등장한 용어 궁금하시죠?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오늘 부동산 섹션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를 보여주는데요. 여전히 유지부동으로 뚝 끊긴 부동산 매매 거래, 세금 부담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 관련 소식, 그리고 매매 대신 임대를 선호하며 전월세 거래는 역대 최대의 거래량을 보여줬지만 급매물 거래도 쉽지 않은 시장 상황에다가 신규 입주 물량까지 맞물리면서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보여줍니다. 사실 뉴스에서 보여주는 이 현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죠. 급매물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주택 마련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마음이겠죠. 당연히 주택 구입보다는 청약을 노리거나 가격 하락을 좀 더 기다리면서 임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거래량이 급등하게 되는 순서를 밟아가는 거죠. 문제는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는 깡통주택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데 대출금과 보증금의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 하락 시에는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요 기사에 등장한 입주율과 전세가율, 부동산 하락기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로 등장한 깡통주택 등의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율은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잔금 납부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죠. 입주 기간이 만료된 분양 단지 가운데 잔금까지 납부한 아파트를 비율로 나타내고 이것을 입주율이라고 해요. 입주율이 낮다는 것은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빈집이 많다는 뜻이죠. 참고로 지난 12월 입주기간이 만료된 전국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은 76.4%로 집계되었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14개월째 70%대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입주 지연의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의 매각이 어려웠다, 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이유들이 꼽혔습니다. 어쨌든 10가구 중 2.4가구는 빈집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말 그대로 주택 매매 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이르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할 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실수요층이 탄탄하고 집값 하락이 적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매매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전세가율은 부동산 갭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최근 전세가율이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특히 최근 1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세가율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가율이 상승하겠죠. 또 전세 물량이 없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라도 전세를 구하겠다, 이런 분위기면 전세가율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자들의 매수, 즉 부동산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죠. 어찌되었든 전세가율은 절대적 수치로 보면 곤란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전세가율보다 살짝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3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서울 전세가율 65.3% 곱하면 서울 지역 평균 전세가는 5억 4천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서울 및 수도권의 떨어진 전세가율은 실제로 상승한 주택 매매 가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싸죠. 부동산 갭 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 뒤에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소액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끼고 사면 내 돈 5천만 원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거죠. 1년, 2년 보유하면서 매매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대단하겠죠. 소액으로 투자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투자 특성상 부동산 상승기에 유행합니다. 다만 부동산 흐름이 꺾여서 하락세를 보인다면 집주인이나 전세 세입자나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바로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깡통주택은 전세를 끼거나 과도한 융자를 얻어 매입한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바람에 대출금과 전세를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주택 매매 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 보통 낙찰가율이 주택가격, 즉 감정가죠. 이 감정가의 8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급매로 주택을 처분하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서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늘었다라는 기사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을 보면 당장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를 구해 살면서 청약이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살기 좋은 전셋집을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하락시장에서 살기 좋은 전셋집을 찾아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 오른쪽에 빨강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하시면 친한친구 부동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환희 유튜브 친한친구 부동산입니다.